오래된 사진이 햇빛에 바래듯 당신 자신이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느낌을 아시나요? 한때는 선명한 색채와 욕망, 기대로 가득했던 당신의 삶이 이제는 자동 조종 모드로 해치우는 끝없는 회색빛 업무 목록으로 변해버린 것 같은 느낌 말이에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에 대한 즐거운 기대감 대신 오늘 해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고 나오는 무거운 한숨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거울을 보며 활기찬 척하는 가면을 고쳤으면 그 뒤로 나는 진짜 뭘 원하지?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본 지 오래된 여자의 지친 눈이 보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는 해내지 못한 일들을 곱씹으며 내일에 대한 불안감에 휩쌉니다. 그리고 이 두 상태 사이 어딘가에서 당신이 주인공이 아니라 엄마, 아내, 직장인, 언제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라는 완벽하게 작동하는 하나의 기능에 더 가까운 삶이 스쳐 지나갑니다. 에너지는 바닥난 것을 넘어 아예 깊은 마이너스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영감은 다른 세상의 단어처럼 느껴져요. 한때 읽었던 책이나 이제는 볼 힘도 시간도 없는 영화에나 나오는 말처럼요. 영혼은 침묵합니다. 요구하지도 원하지도 노래하지도 않아요. 그저 지쳤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피로는 8시간의 수면으로 풀 수 있는 육체적 피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깊은 실존적 고갈입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 시대의 전염병이자 가장 책임감 강하고 착한 여성들이 빠지는 심리적 함정입니다. 세상은 여성에게 모든 것이 되기를, 동시에 모든 것이기를 요구합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성공하면서도 다정하며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이기를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이 경쟁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용히 자기 자신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즉 우리 본연의 힘의 원천과의 연결고리를 잃어버립니다. 위대한 심리학자 칼 융이 아니마, 즉 우리의 내면의 영혼이자 직관, 창의성, 생명, 에너지의 저장소라 불렀던 그것과의 연결고리를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너무 열심히 우리의 페르소나, 사회가 인정하는 사회적 가면을 구축한 나머지 그 가면 아래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착한 딸, 완벽한 엄마, 책임감 있는 직원의 가면은 우리의 제2의 피부가 되었다가 인의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감정, 쓸모없는 욕망, 원시적이고 야생적인 본성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합니다. 그것들이 이 이상적인 이미지에 맞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내면의 사막, 이 영혼의 깊은 침묵이야말로 우리가 사회적 인정을 대가로 치르는 값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 이 생동감 넘치는 상태로 가는 길이 당신에게 다른 누군가가 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 길은 엄청난 노력이나 발리로의 이주, 모든 의무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윤근 영혼이 우리에게 속삭임으로 말을 건네며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더 크게 소리치는 것이 아니라 침묵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내면의 불을 다시 지필 수 있는 거의 잊혀진 3가지 간단한 것, 3가지 신성한 의식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할 일 목록에 추가될 또 다른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자신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 3개의 열쇠이며 그곳에는 마르지 않는 에너지와 영감의 원천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능이기를 멈추고 다시 한번 자연의 힘이 될 준비가 되셨나요? 자기 자신을 되찾기 위해 바깥이 아닌 내면으로의 깊은 여행을 떠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를 위해 재발견해야 할 첫 번째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가장 치유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 신성한 아무것도 하지 않기에 기술 생산성에 집착하는 우리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는 말은 거의 욕설처럼 들립니다. 게으름, 미루는 습관, 낭비된 시간과 연관되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만히 있지 마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르침을 너무나 잘 익힌 나머지 이제는 단 5분이라도 자신과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어떤 잠시의 틈이라도 생기면 우리는 서둘러 SNS 피드를 스크롤하거나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의미 없는 뉴스를 보거나 전화를 거는 등 내면의 옥루샤유슈, 침묵을 듣지 않기 위해 무엇이든 채워뒀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행동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바쁘지 않다면 나는 누구인가? 내가 유용하지 않다면
이 정체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가 침묵으로부터 도망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윤기라면 바로 이 침묵 속에 당신의 구원이 숨어 있다고 말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기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상 영적 수행의 최고 형태입니다. 그것은 끝없는 분주함에 참여하기를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마침내 발언권을 얻는 신성한 공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안나라는 여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녀는 성공의 화신입니다. 완벽한 커리어, 우등생인 두 아이, 모든 것이 갖춰진 집. 그녀의 하루는 회의, 학부모 단톡방, 헬스장, 주간식단 계획 등으로 분 단위로 짜여 있습니다. 그녀는 멀티태스킹의 달인이며 질투와 감탄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밤이면 안나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심장이 두근거리며 잠 못 이룹니다. 그녀는 점점 더 빨리 돌아가는 쳇바퀴 속 다람쥐 같다고 느끼고 내면은 텅 비어 울립니다. 그녀는 음식 맛을 느낀 지 오래되었고 아이들과의 교감에서 오는 기쁨은 의무의 연속으로, 남편과의 친밀감은 할 일 목록의 또 다른 항목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승진이 걸린 매우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에 늦은 그녀는 다리 위에서 꽉 막힌 교통체증에 갇힙니다. 끝장입니다. 재앙이죠. 처음 10분간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그녀는 핸들을 경련하듯 꽉 쥐고 끊임없이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며 동료들에게 전화하고 사과 문자를 보냅니다. 그녀의 몸은 온통 긴장 덩어리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차는 움직이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가능성이 소진되었을 때 그녀는 시트에 몸을 기댄 채 무력하게 눈을 감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차 안의 침묵이 귀가 먹먹할 정도로 커집니다. 그녀의 영혼 깊은 곳에서 마치 늪바닥에 검은 거품처럼 오랫동안 성공적으로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먼저 어젯밤 자신의 새 헤어스타일을 알아채지도 못한 남편에 대한 불타는 비이성적인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 다음엔 대학생 시절 조경 디자이너가 되어 온종일 공원 스케치를 그리던 꿈을 꾸었던 그 시절에 대한 깊고 아린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생생하고 설레던 꿈을 명성과 안정과 맞바꾼 자기 자신에 대한 날카롭고 베이는 듯한 원망이 솟구칩니다. 눈물이 그녀의 비즈니스 정장에 떨어지며 그녀의 완벽한 페르소나의 윤곽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그림자 섀도우와의 만남입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부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여기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는 멈추면 이 괴물들이 뛰쳐나올까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교통체증 속에 앉아있는 안나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녀는 음악이나 친구와의 통화로 고통을 덮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냥 그 감정들이 존재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녀는 소리 없이, 그러다 아이처럼 엉엉 못생기게 웁니다. 그녀는 눈물 한 방울마다 수년간 쌓여온 긴장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예상했던 폭발 대신 조용하고 맑은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이상하고 깊은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골마왔던 종기가 마침내 터진 것처럼요. 그날 안나는 프레젠테이션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의 만남은 망치지 않았습니다. 이 강제된 멈춤은 그녀에게 치유로 가는 고통스럽지만 필수적인 여정의 시작, 하나의 포털이 되었습니다. 여성적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행동 지향적이기보다 수용적입니다.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깁니다. 끊임없이 성취 모드에 있음으로써 당신은 당신의 여성적 극성을 고갈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이 메마른 땅에 내리는 생명수와 같은 비입니다. 이 신성한 기술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5분의 침묵. 그냥 창가에 앉으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이메일에 답장해야 해. 저녁 뭐 만들지? 시간 낭비하고 있네. 와 같은 수천 가지 중요한 생각들을 던지며 반항할 것입니다. 그와 싸우지 마세요. 당신이 강가에 앉아 있고 당신의 생각들은 떠내려가는 나무숲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그것들을 보지만 붙잡지는 않습니다. 그냥 계속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세요.
의식으로서의 차 한 잔, 자신을 위해 차를 끓이세요. 안락 의자에 앉으세요. 먼저 찻잔을 손에 들고 그 온기와 무게를 느껴보세요. 향기를 들이마시세요. 첫 모금을 마시고 눈을 감으세요. 온기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껴보세요. 이것을 다른 어떤 것과도 병행하지 마세요. 오직 당신과 당신의 찻잔에만 바치는 15분입니다. 목적 없는 산책, 휴대폰 없이, 정해진 경로 없이 집을 나서세요. 발길이 이끄는 대로 가보세요. 익숙한 거리에서 길을 잃어보세요. 집, 나무, 사람들을 관찰하세요. 이 연습은 익숙한 신경 회로를 파괴하고 마음을 새로운 인식에 열어줍니다. 멈춤을 잃어버린 시간으로 여기는 것을 그만두세요. 이것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투자적인 시간입니다. 당신이 집으로,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침묵에서 나올 때 당신은 새로워진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내면의 침묵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 그 공간을 진정으로 살아있는 무언가로 채울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를 두 번째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쓸모없는 것에 즐거운 창조 어린 시절의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당신은 순수한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과정의 즐거움만으로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러다 우리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학교, 대학교, 직장, 모든 시스템이 평가, 결과, 효율성에 기반해 구축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 의해 양육된 우리의 내면의 비평가는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그건 비실용적이야. 그건 완벽하지 않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우리는 우리 내면의 창조자를 영혼의 가장 어두운 골방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윤근 창조적 원천과의 이러한 단절을 가장 큰 비극 중 하나로 여겼습니다. 그는 창조성이 영혼의 타고난 욕구라고 말했습니다. 쓸모없는 것을 만드는 것은 이성적 마음의 폭정에 대한 순수한 반항 행위입니다. 쓸모없는 것이란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과정 자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쓸모없음입니다. 목표를 제거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의 비평가는 침묵하고 당신의 내면의 아이가 자유로워집니다. 마리나라는 다른 여성을 상상해 봅시다. 그녀는 대기업의 변호사입니다. 논리, 사실, 마감일, 판례의 세계. 그녀의 모든 삶은 구조와 규칙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성공했고 존경받지만 자신의 삶이 흑백이 되어 즉흥성과 색깔을 잃었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웃어본 게 언젠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다락방에서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하다가 서툴지만 밝고 생동감 넘치는 그림들로 가득한 어릴 적 스케치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래되어 말라붙은 수채화 물감 상자도요. 그녀 안에 무언가 잊혀진 어린 시절에 충동이 그녀를 가장 간단하고 저렴한 수채화 물감 세트와 종이 한 장을 사러 가게 만듭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저녁, 그녀는 책상에 앉아 이 깨끗한 흰 종이를 앞에 놓고 자신이 바보 같다고 느낍니다.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다 큰 어른이 한심하게 보고서나 준비해야지. 내면의 비평가가 최고 출력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책에서 읽은 조언을 떠올립니다. 그냥 하세요. 결과를 위해서가 아니라 종이를 망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하세요. 그녀는 붓을 들어 밝은 파란색 물감을 묻혀 종이 한가운데에 그냥 얼룩을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노란색을 들어 그 옆에 또 다른 얼룩을 찍습니다. 색들이 섞여보기 흉한 녹색 반점을 만듭니다. 예술적 관점에서는 완전한 실패작입니다. 하지만 마리나는 이 얼룩을 보며 실망감이 아닌 설명할 수 없는 순수한 기쁨의 전율을 느낍니다. 그녀는 색을 섞고 종이 위에서 붓을 놀리며 손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내버려 둡니다. 30분 후 그녀의 책상 위에는 추상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어쩌면 추하기까지 한 무언가가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30분 동안 휴가 내내 쉬었던 것보다 더 깊은 휴식을 취했다고 느낍니다. 윤기라면 이것을 적극적 상상 (active imagination) 이라 불렀을 겁니다. 이것은 무의식에서 오는 이미지에 물질적 형태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이 얼룩들을 그리면서 마리나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스트레스, 억압된 공격성, 자유에 대한 갈망을 종이 위에 쏟아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니마와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다음 날 직장에서 모두가 교착 상태에 빠진 어려운 협상 중에 그녀는 갑자기 모두를 만족시키는 비표준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통찰력에 놀랍니다. 그리고 마리나는 미소 짓습니다. 그녀는 이 돌파구가 업무용 책상에서가 아니라 어젯밤 그녀의 영혼이 수채화 물감과 대화할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창조성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당신은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의 공동 창조자가 됩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되찾을 수 있을까요? 어린이용 재료를 사세요. 가장 간단한 수채화 물감 세트, 색연필, 찰흙 한 덩이. 전문가용 도구가 없다는 사실이 기대치를 낮춰줍니다. 목표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아침 페이지를 쓰세요. 이것은 줄리아 카메론이 제안한 실천법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자마자 새 페이지를 의식의 흐름대로 써 내려가세요. 불평, 계획, 꿈의 조각들, 어리석은 생각들. 다시 읽거나 편집하지 마세요. 이것은 정신적 쓰레기를 치우고 아이디어의 순수한 원천에 도달하는 방법입니다. 영혼을 위한 플레이리스트를 만드세요. 당신의 몸을 움직이게 하는 음악을 모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크게 틀고 춤을 추세요. 어떻게 보이는지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피로, 기쁨, 그리움을 춤으로 표현하세요. 창가, 텃밭을 가꾸세요. 바질이나 민트 씨앗을 심어보세요. 그것을 돌보세요. 죽은 씨앗에서 살아있는 싹이 돋아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영혼이 부활하는 강력한 은유입니다. 쓸모없는 창조 활동을 정기적으로 할 때 당신의 삶은 더 이상 회색빛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어린아이 같은 장난기 넘치는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 우리는 침묵으로 공간을 정화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놀이와 창조로 채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세 번째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다른 모든 것이 구름 위를 떠다니게 될 기초입니다. 세 번째, 몸으로의 깊은 회귀현대인은 머릿속에서 삽니다. 우리 몸은 우리 뇌를 싣고 다니는 택시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성을 몸과 분리했고 융에 따르면 이것이 우리 신경증의 많은 부분의 뿌리입니다. 몸은 우리 무의식의 물질적 표현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지도처럼 우리의 모든 트라우마와 억압된 감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으로의 회귀는 이 내면의 전쟁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적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동맹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성적 에너지는 본질적으로 흙의, 신체의, 감각의 에너지입니다. 몸과 단절되면서 여성은 자신의 힘의 뿌리와 단절됩니다. 그녀는 잘린 꽃처럼 됩니다. 몸으로의 회귀는 다시 뿌리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올가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대학 교수이자 뛰어난 지식인입니다. 그녀의 세계는 책, 개념, 아이디어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을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는 먹고, 자고, 아픈, 귀찮은 방해물로 여깁니다. 올가는 만성 편두통과 돌처럼 굳은 목의 긴장으로 고통받으며 이를 앉아서 하는 일 탓으로 돌립니다. 그녀는 목 위로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의사는 어떤 병리학적 소견도 찾지 못하고 실험 삼아 그녀에게 요가를 해보라고 권합니다. 올가는 회의적입니다. 그녀는 요가를 한가한 주부들을 위한 진지하지 않은 어떤 것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목의 통증이 너무 심해서 그녀는 동의합니다. 첫 수업에서 그녀는 공포에 휩싸입니다. 그녀는 뻣뻣하고 서툽니다. 아사나의 절반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끊임없이 작동합니다. 나는 이걸 잘못하고 있어. 모두가 나를 보고 있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차라리 논문을 쓰는 게 낫겠어. 강사가 그녀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합니다. 애쓰지 마세요. 그냥 숨 쉬세요. 그리고 매트 위 당신의 발을 느껴보세요. 올가는 짜증스럽게 그 조언을 따르려 합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모든 주의를 아래로 발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발을 진짜로 느낍니다. 그녀는 매트의 질감, 바닥의 시원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땅이 자신을 지탱하고 자신에게 지지대를 제공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 단순하고 기본적이지만 너무나 강력한 감각이 그녀를 꿰뚫습니다. 그녀는 더 깊이 숨쉬기 시작하고 숨을 내쉴 때마다 자신의 제2의 천성이라고 여겼던 어깨의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낍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가 바닥에 누워있는 사바사나 동안 올가는 자신의 몸이 그저 살던 거리가 아니라 살아있고 진동하며 지혜로운 시스템임을 느낍니다. 그녀는 손가락 끝에서 피가 맥동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녁 무렵이면 항상 시작되던 그녀의 습관적인 편두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기라면 올가가 통합 과정을 시작했다고 말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라치오 이성과 에로스, 감각적, 신체적, 본성과 결합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녀는 말하는 머리이기를 멈추고 온전한 존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첫걸음, 바닥에 닿은 발의 단순한 감각이 그녀에게 신체적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포털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신체라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의식적으로 숨 쉬세요. 하루에 몇 번씩 멈춰서 당신의 호흡을 그냥 지켜보세요. 공기가 콧구멍으로 들어와 폐를 채우고 배가 오르내리는 것을 느껴보세요. 바디 스캔을 연습하세요. 침대에 누워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몸 전체를 마음으로 훑으며 그저 감각들, 따뜻함, 차가움, 저림, 긴장을 알아차리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아채지 못했는지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먹으세요. 식사 전에 당신의 접시를 보세요. 색깔과 형태를 살펴보세요. 향기를 맡으세요. 첫 한 입을 입에 넣고 서둘러 삼키지 마세요. 그 맛과 질감을 느껴보세요. 당신은 더 적게 먹겠지만 훨씬 더 많은 즐거움과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접촉. 저녁에 발을 스스로 마사지하세요. 몸에 크림을 기계적으로 바르지 말고 마치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의 몸인 것처럼 사랑과 감사함을 담아 바르세요. 당신이 몸으로 돌아올 때 모든 것이 변합니다. 당신의 걸음걸이, 목소리, 시선. 당신은 조용하고 따뜻하며 감각적인 에너지를 발산하기 시작하며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석처럼 작용합니다. 침묵, 창의성, 그리고 신체성. 이 세 가지, 간단한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여성에게 그녀의 힘을 되돌려주는 신성한 삼위일체를 형성합니다. 그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강화하며 강력한 상승 에너지,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의식적인 아무것도 하지 않기는 내면의 공간을 창조하고 정신적 쓰레기를 청소하여 영혼의 속삭임을 들을 수 있게 합니다. 쓸모없는 것의 즐거운 창조는 이 깨끗한 공간을 살아있고 장난기 넘치는 창의적인 에너지로 채웁니다. 그리고 몸으로의 깊은 회귀는 이 모든 것을 현실에 뿌리내리게 하여 지지대와 안정성, 그리고 감각적인 현실감을 부여합니다. 눈치채셨나요? 이 중 어느 것도 당신에게 비싼 것을 샀거나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증명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원천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 자신이 바로 아름다운 정원을 낳을 수 있는 땅입니다. 당신은 그저 타인의 기대라는 아스팔트로 그 땅을 덮는 것을 멈추고 소중히 경작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윤기 말한 길은 위로, 어떤 도달 불가능한 이상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깊이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침묵과 마주할 용기, 당신 내면의 창조자를 자유롭게 풀어줄 용기, 그리고 당신의 땅에 살아있는 불완전하고 아름다운 성전, 당신의 몸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용기입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자신에게 5분의 침묵을 선물하세요. 노트 여백에 낙서를 해보세요. 깊고 의식적인 숨을 한번 쉬어보세요. 그러면 당신 안에 무언가가 응답하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작은 시냇물이 메마른 땅을 뚫고 솟아나는 것처럼요. 이것은 당신의 영혼, 당신의 아니마가 당신에게 고마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고요. 당신의 에너지와 영감은 저기 수평선 너머 어딘가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마침내 그들에게 주의를 기울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그저 힘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그 힘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온 세상을 위해서